안녕하세요. 수상한 HRD의 연구원 채입니다. 수상한 HRD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전공과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HRD 업무 담당자가 된 관련된 용어도 개념도 모든 게 낯설기만 한 HRD 관련 업무 수행 초급자, HRD 분야에 관심이 생겨 그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실제 HRD 관련 업무 현장이 어떤지 궁금한 HRD 분야 취업 희망자. 업무가 HRD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개인적으로 성인학습, 조직의 인재 육성 등에 관심이 생긴 누구나를 위한 HRD 입문자를 위한 채널입니다. 수상한 HRD는 HRD 업무의 명쾌한 이해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HRD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핵심 개념과 업무 내용의 구성 원리를 꼭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업무 현장의 상황에 대한 예시와 활용법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호흡으로 간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념과 현장을 연결하였습니다. 첫 출근한 HRD 초보자를 위해 HRD 업무의 명쾌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욕심을 조금 보태자면 현직 실무자에게까지도 저의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HRD를 공부하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HRD란 어떤 업무일까요? 업무에 대한 방향성,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공부해 나갈 그리고 일해야 하는 HRD 현장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HRD는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즉, 인적자원과 관련이 있는데요. 경영학에서 인적자원 관리는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이라는 4가지 프로세스가 맞물려 돌아가는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HRD는 이 4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인재 육성이다 정도로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채용이 되고 적절한 직무에 배치가 되고 해당 직무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육성을 하게 되고 각자의 직무의 목표 달성에 따른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절차적인 동시에 또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단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조직의 제도나 상황적 이슈에 따라 순서는 유동적이고 또 동시다발적이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각 부문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 육성을 전체 과정과 시스템 속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인적관리라는 전체 구조 속에서 고민을 하되 HRD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는 조직의 성과, 역량 및 변화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학습 활동과 조직의 학습, 성과 향상,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길게 나열되어 있는 정의를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인적 자원이 중심이 되는, 즉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직 구성원이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조직 구성원과 관련한 조직에 존재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원인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문제를 탐색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 은 모든 문제 해결 또는 기획의 논리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HRD는 조직 구성원이 성장하고 성과 창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 본질의 과정이 표면상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육 운영이나 교육 지원, 그리고 학습 동아리 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드러나는 표면의 모습인 교육이라는 행위만을 가리켜서 HRD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HRD 측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HRD의 주요 업무 내용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HRD 개념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에는 다양한 것들이 해당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주로 듣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 행하고 있는 큰 단위의 대표적 활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원의 직무 또는 직급에 대한 역량 모델링을 시작으로 역량 기반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그 수립된 교육 체계의 개별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개발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굳이 이론적인 논리로 순서를 설명해야 한다면 이처럼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HRD 현장에서도 절차적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내부 요구나 외부 요구의 이슈에 따라 또는 예산이나 조직의 리더의 의지에 따라 선행되는 단계가 없이도 각 개별 분야의 활동은 그때그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그 순서 또한 역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꼭 알아야 하는 HRD의 주요 업무 파트는 역량 모델링, 교육체계 수립,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중에서 역량 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역량 모델링 개념에 대해 총 3가지 스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해를 통해 역량이 무엇인지, 역량 모델링의 가장 쉽고 간단한 기본 절차 및 역량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를 이해했다면 조금 더 확장된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조직 맞춤형 역량 모델 구축 노하우에 대한 것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계 프로세스 중에 1단계 기본 이해까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HRD에서 말하는 역량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 및 성과와 연계하여 뛰어난 직무 수행을 보이는 고성과자의 차별화된 행동 특성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역량은 기존의 능력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역량은 빙산과 같아서 지식, 스킬 등 밖으로 드러나는 특성과 사고, 가치, 태도 등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구성됩니다. HRD에서 역량을 도출하고 정의하고 정리하는 이유가 이 역량 정의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직무 수행을 통해 조직의 성과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역량 모델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량 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 역량 모델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조금 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역량 모델링의 기본적인 개념을 명쾌하고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직무 파악, 직무 활동 규명, KSA 파악, 핵심 직무 역량 도출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직무 파악입니다. 가장 먼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는 무엇이며 몇 개의 직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들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도출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밝혀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직 내에 10개의 직무가 존재하는데 그중 HRD 직무가 있다라고 파악했고 그 HRD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도출되는 결과물들이 교육 요구 분석, 바람직한 기대 모습 정의 기술서, 교육과정 설계서 등이 있었고 이 산출물들을 직무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된 표에 직무 산출물 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도출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은 업무상의 중요도와 교육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선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무 활동 규명입니다. 핵심 직무 산출물 도출에 필요한 활동을 규명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HRD라는 직무 수행에도 중요하고 교육적 필요성의 정도 또한 높은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HRD 업무 수행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설계서가 핵심 직무 산출물이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행동을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규명된 활동에 요구되는 KSA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HRD에서 말하는 KSA는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기술, 태도의 약자입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단계에서 핵심 산출물로 교육과정 설계서를 도출했고 2단계에서 교육과정 설계서를 도출하기 위해 해야 하는 직무활동으로 학습자 분석을 한다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 직무활동에 필요한 또는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에서 이 파악한 KSA를 바탕으로 그룹핑을 하게 되고 그룹핑을 대표하고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의 핵심 직무 역량을 선정하고 역량에 대한 설명까지 더하게 되면 역량 모델링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역량 모델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절차는 이 조직 내 직무를 파악하고 해당 직무의 산출물을 검토하여 핵심 직무 산출물에 대한 직무 수행 활동을 규명하고 이에 요구되는 KSA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해당 직무의 KSA를 그룹핑하여 핵심 역량을 도출하게 됩니다. 역량 모델링의 방법 중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해서 HRD 입문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량 모델링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구분해보자면 탑다운의 전략적인 접근 방법, 바텀업의 조직적인 접근 방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략적 접근의 역량 모델링 방법에는 대표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의 역량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기존에 검증된 역량 모델이나 역량 사전을 근거로 설문이나 인터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조직의 특정한 이슈나 뚜렷한 전략 방향으로부터 역량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적 접근의 역량 모델링 방법입니다. 역량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도출되거나 고성과자들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도출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역량 모델링 방법은 6가지 또는 7가지 정도이지만 이 중에 특정한 하나의 방법이 정답이 되거나 우선시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이슈 및 역량 모델링 개발의 목적에 맞게 이 중 적절하게 선택하거나 또는 2-3개를 혼합하여 개발할 수도 있고 새롭게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량 모델링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 지식을 중심으로 확장된 핵심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응용하여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조직에 맞춰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각 조직에 특화된 역량 모델 개발 방법 및 노하우에 대해 다음 콘텐츠에서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상한 HRD의 연구원 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